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세입니다. 와! 선생님 제가 한번 앞부분 읽어볼게요. 네. 내가 죽었네? 베냐민이 말했다. 심장이 멎었어. 녹직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베냐민은 몸을 일으켜 빨갛게 깜빡이는 불빛을 잠깐 쳐다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경보기가 날카롭게 울렸고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베냐민은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자기의 죽은 몸뚱이를 흘끗 쳐다본 뒤 창가로 가서 섰다. 네, 오늘 할 책입니다. 잘 가라, 내 동생. 네, 아이들 이 책 나눠줬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선생님? 잘 가라. 여기에 포인트가 찍혀서 아이들이 금방 알아채던데요. 그쵸? 동생이 죽었나? 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베냐민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태어나 앞둔 아이였어요. 근데 갑작스런 심장 정지로 죽게 되었거든요. 몸에서 자신의 영혼이 이제 빠져나와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선생님. 네, 가족을 쉽게 떠나지 못하면서 네, 그리고 나중에 피엔차 할머니를 따라서 네, 죽은 자들의 축제도 가게 되죠. 네. 거기서 또 또래 쿠르트라는 친구도 만나게 되는데 6년 동안 가족들이 쿠르트를 잊지 못해서 쉽게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네. 또 이야기거든요. 네, 베냐민의 가족이나 쿠르트 가족 이 두 가족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네. 어떻게 간 사람들을 잘 보내야 되는가,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가족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죠. 사실은 연세가 있으신 분도 얼마나 슬퍼요, 돌아가시면. 근데 이 책에서는 자식을 땅에 버리고. 물론 죽음은 슬프지만 우리나라하고 좀 장례 절차나 이런 게 많이 달라가지고 네. 또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장례 문화도 좀 알게 되고 네. 또 그 가족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죽음에 대해서 약간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생각이 저는 네, 들었거든요.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피엔체 할머니는 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죠. 네, 할머니의 할머니. 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네. 이 베냐민을 만나서 이 세계들을 이제 또 가르쳐 주세요. 이 죽음의 세계들을 네. 아주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슬펐던 것은 점점 할머니의 몸이 투명해져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죠? 남은 가족들이 빨리 잊으면 점점 옅어진다고 했잖아요. 모습이. 네. 근데 그 할머니는 금방 옅어져요. 네. 나이가 드신 다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음. 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가족이 크루트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크루트는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에서 헤매는 거죠. 베냐민이나 쿠르트는 이 죽음이 갑작스러웠다는 거.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사실은 가족들이 헤어나지 못하는데 베냐민의 부모는 이 아이를 계속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만은 아니고 또 이 아이를 추억하면서 행복했던 기억들도 가지고 가는데 반면에 이 쿠르트 가족은 그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지나는 거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지내는 그 모습을 쿠르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 떠오르세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게 진짜 떠올랐거든요. 네. 우리가 사후 세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겠지만 영화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과연 그 세계는 어떤지를 우리가 약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걸 또 생각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과 똑같아요. 사랑과 영혼이 너무 많이 떠올랐었고 거기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살해당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여자 주인공 옆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막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뱀인 건가 보는 거죠. 여자 주인공이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그런 영화였어요, 선생님. 영화도 보면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요. 영화나 이 책뿐만 아니라 이건 또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감정이지만 10대 아이들이 이 책을 또 접했을 때는 또 다른 죽음을 생각하게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깊이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두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연령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달라요. 네. 아이들이 그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의 장례식도 보게 되고 계속 가족들 옆에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 같은 경우는 옆에서 또 말도 걸어요, 막 계속.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못 느낀다라는 거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과연
내가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 내 가족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만약에 나중에 저 세상을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추모하는 것, 네. 마냥 슬퍼하고 자기들의 일상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슬퍼하는 건 원하진 않아요. 네. 저도. 네. 아이들이 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또 예전에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같이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네. 또는 아니면 엄마가 남겨놓은 글이나 유품을 보면서 엄마를 즐겁게 추억을 했으면 좋겠고 길이라는 날에는 그 형제들이 모여서 그냥 엄마를 한번 다시 추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냐민이나 크루트도 자기 남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게 과연 좋을까 두 가족이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 얘기를 작가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지낼 것이냐 아니면 가족을 떠올리면서 그냥 행복한 순간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같이 슬픔도 나누고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두 아들이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 어렸을 때 공포는 그런 거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봐. 근데 또 제가 또 이 나이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상을 치르게 되는데 또 이 죽음이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이 책을 우리가 하다 보면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 주려고 주인공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럼 가족의 슬픔은 어떠니? 만약 너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니?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만약에 오늘 당장 죽게 된다면 그렇죠. 어떨 것 같니? 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막연하게 두렵거나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죽음도 삶의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충분히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어렸을 때 선생님 전설의 고향 기억나세요? 죽으면 다 귀신 돼가지고 머리 이렇게 막 풀어헤쳐가지고 나오고 맨날 내 다리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저는 죽음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이었거든요. 우리들. 우리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면 더 무서워요. 어제 흑백 나는 컬러. 애들 다 친구인 줄 알던데. 애들아 아니야 나는 컬러. 요즘에는 영화나 이런 거에서는 또 영혼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또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오늘만 내가 산다면 어떻게 하겠니? 물론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애들마다 그냥 장난스럽게 대답은 해요. 왜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를요? 네. 아니면 그 인생을? 인생을 점점 저도 다가가는 나이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뭔가에 알면서 뭔가에 점점점 다가가는 나이지 네. 돌아본 날이 더 많아요. 이제는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 비해서. 네. 요즘 바빠가지고 집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사는데 연휴가 있는 날은 정말 마음 잡고 침실 하나, 주방 한쪽, 창고 한쪽 이렇게 정리를 할 계획이 저한테는 크게 잡혀 있거든요. 날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다. 네.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 예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하루하루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살기 바빴는데 지금은 바쁜 중에도 그런 계획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진짜 생각이 많아요, 선생님. 어제도 책도 이거 읽고 우리 영상도 찍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재밌는 드라마가 한 편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딱 보는데 행복은 한데 이 한편은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야. 아, 내가 진짜 드라마를 한 편을 볼 시간이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허망하지 않을까. 이제 죽음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순간 내가 죽으면 내가 참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노라 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에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는 넌 열심히 살고 있어. 너는 오늘 뭐 혹시라도 죽으면 안타까운 인생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해보고 싶은 일은 다 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사는 엄마로 기억해주지 않을까 보고
하나를 어저께 그냥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언제 죽더라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결국은 후회는 없게 살자 뭐 이런 거겠다, 그쵸?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제 모든 계획 속에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야. 그게 저하고 딱 맞지 않으면 너무 그게 고통이고 고난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잣대가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이제는 좀 바뀐 거는 나한테 더 잘하자. 내 속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내가 뭘 원하는지 계속 내가 들어주자. 요즘 혼자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선생님이. 혼자 계속 저한테 말을 거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좀 더 충실한 삶을 살자 뭐 이거네요. 네. 너 오늘 너무 잘 살았어. 뭐 먹고 싶어? 뭐 얘기해봐. 내가 사줄게. 내가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 좀 그게 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현재를 즐기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네. 게 목표예요. 현재를 충실하게 살자. 그러면 그 충실한 삶들이 오늘이 모여서 결국은 내 인생이 될 거니까요. 또 아픔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우리 나이대가 부모님들이 다들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많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주제를 정할까?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 책대로 잘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생님? 네. 저는 아까 이제 제 자신한테 계속 말을 건다고 했었잖아요. 저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지금의 저한테 편지를 썼다면 그것이 1년 후, 2년 후, 10년 후 그 편지를 읽을 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가족들이 프라하로 여행을 갔을 때 베냐민의 엄마가 베냐민에게 편지 쓰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장면이 잠깐 나왔지만 도포 활동으로서 베냐민의 엄마가 되어서 베냐민을 이제 진정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갖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끼리 훌훌 여행을 떠난 상황에서 진정으로 우리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시기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베냐민의 엄마 입장이 되어서 베냐민을 진짜 보내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를 보낸다고 해서 너를 잊는 것이 아니야. 너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어. 이 얘기가 충분히 담기면 좋겠죠. 네, 정말 좋네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죽음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 책을 통해서도 죽음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상황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책을 읽는 시간대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떤 내 경험에 의해서도 책 선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영화나 또는 책이나 우리가 그걸 감상을 할 때 그 단지 그것만 놓고 감상을 하진 않잖아요. 네. 자기의 경험과 맞물려 가지고 충분히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고 몰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 네.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다. 네. 네. 그게 책의 힘이죠. 네. 네. 그래서 코나 아니면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영화도 같이 함께 보면서 네. 같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터부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사랑과 영혼을. 그죠? 그쵸. 근데 그때 그 느낌하고 또 지금 보면 그 느낌이 또 그렇게 달라요. 그쵸. 어떻게 다른지 또 아이하고도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